봐라. 니 합창하고 재창하고 뭐가 다르노? 그래서 합창은 저기 합창단이 있고요. 재창은 다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근데 왜 재창을 못하게 하노?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노래 한 부르면 되는데 뭘 그거를 막 재창 합창 따지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대학교 때 항상 부르던 노래였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청와대가 자꾸 청와대란다. 대통령실이 움직이니까 보수 진영 전체가 이제 움직였다 이런 평가고. 이건 되게 조금 큰 거예요. 크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 3부. 수요일엔 빨간 장비가 아니라 수요일엔 여의도 타짜.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탑탑. 여의도 타짜 세 번 모셨어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5.18입니다. 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고, 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게 청와대란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집무실. 네. 집무실, 대통령실 수석, 그 다음에 장관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이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장 교수는 누구 의견이 잘 궁금해요. 우리 정치적 셀럽들 의견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무대죠. 김무성 전 대표 의견이 가장 궁금합니다. 나와 계신가요? 그럴 거예요. 그래요? 뭐 장 교수 잘했었나? 세월 많이 바뀌었대. 제가 2015년 새누리당 대표였을 때 5.18 전야제에서 거기 참석했다 물벼락을 맞았어요. 응? 근데 그 테디 설명처럼 여야가 뭐 총집합 한다죠. 정치라는 게 이런 겁니다. 뭐 타협과 소통 꼭 해야죠. 잠시 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전례가 없는 광경이 펼쳐질 거라 이 말이야. 광주 민주화운동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치유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였는데 그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 시도에 나선 거라 나는 그렇게 평가해요. 좋아, 광주로 가. 다시 한번 좋아, 빠르게 가. 그래서 오늘 광주행 특별열차까지 마련했습니다. 또 오른주먹 불끈 쥐고 사랑도 명예도 임을 위한 행진곡도 열심히 재창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광주행을 엄중하게 보는데요. 일단 칭찬은 합니다. 근데 소통, 협치를 강조하면서 끝내 한동훈 장관은 임명하셨죠. 왜 광주에서는 협치하는데 용산에서는 협치가 안 되나요? 장 교수. 네. 진짜 비슷하죠. 너무 똑같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 라이브인 줄 알았어요 지금. 깜짝 놀라서 심장이 갑자기 저한테. 아니 왜냐면 장 교수 나와 있나 그런데 네. 실제로 뭐 전화 연결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죄를 많이 지니까 깜짝 놀라죠. 죄송합니다.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아니 일단은 우리 5.18 얘기를 먼저 해보죠. 5.18 앞서 김무성 전 대표도 5.18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오늘 5.18에 기념식에 10시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10시 대통령 기념식 기념사가 나오면은 상황을 봐서 뭐 연결을 하도록 할 건데 타짜 세 분 다 예상하셨어요? 대통령이 가는 거 말고 뭐 장관, 수석, 의원들 다 데리고 내려가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 그냥 뭐 의원들 전원 같이 갑시다. 그까지는 저는 사실 솔직히 예상은 못했어요. 저도 뭐 전혀 예상을 못.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지금 지방선거 기간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영남 의원, 강원 의원 이런 사람들은 바쁘거든요. 자기 동네 뭐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당선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가 바쁘기 때문에 그냥 올 사람 오세요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갔을 거예요. 선거 그리고 때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뭐 그 광주에 간다고 우리 동네 표되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은 좀 다르겠지만은. 근데 영남이나 진짜 강원은 그렇겠어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딱 이러니까 가야지.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35번이나 강조했는데 참석 다 해? 그러니까 다 참석하시고 자유가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종의 강제라면 강제인데 좀 긍정적인 강제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잘하신 그렇죠. 거죠. 좋은 거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광주에 대한 호남에 대한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우파 진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새롭게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뭐 김종인 위원장 혼자 가서 무릎 꿇고 누가 그냥 개별적으로 사죄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전체가 다 움직였잖아요. 그럼 진영이 움직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영이 움직였다. 그러면 앞으로 개별적인 의원들이 돌출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정을 잘하셨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호응해줬다 말씀드립니다. 그 옛날 얘기인데 앞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잠시 나왔지만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할 때 김무성 전 대표는 이거 노래 재창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재창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아니 그거 왜 재창을 못하게 하냐 이거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보훈처장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보훈처장이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아가지고 여당 당대표가 뭐라 해도 안 듣더라고요. 박승춘. 네. 그러니까 그때는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죠. 보수 정당의 여당 당대표가 뭔가 전향적으로 풀어보려고 그래도 청와대에 반대 부딪혔다 이렇게 그때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랑 따로 나눈 얘기가 있는데 네. 봐라 니 합창하고 재창하고 뭐가 다르노? 그래서 합창은 저기 합창단이 있고요. 재창은 다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근데 왜 재창을 못하게 하노?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한 부르면 되는데 뭘 그거를 막 재창 합창 따지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대학교 때 항상 부르던 노래였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청와대가 자꾸 청와대란다. 대통령실이 움직이니까 보수 정당 보수 진영 전체가 이제 움직였다 이런 평가고. 이건 되게 조금 큰 거예요. 크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할 적에 네. 이 민자당 후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근데 그 뒤에 이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쭉 앉혀놓고 우리 정부는 5.18을 계승하는 정부다. 취임식 때. 라고 딱 해버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본인은 내가 왜? 나는 광주 같이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87년 대선 이럴 때 워낙 지역 감정이 격화돼가지고 돌팔매도 맞고 그랬는데 그런 걸 좀 이해를 못했. 왜 나한테 그러지? 라는 거였는데 왜 광주에서 나한테 그러지? 근데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될 때 광주에서 연설이 그때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요? 나는 광주를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는 태어나서부터 광주를 긍정하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하는 새로운 보수다. 이런 것이고 저는 이제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아까 자유 35번 이야기한 게 그것도 지금까지 과거의 자유라는 게 뭐 반공 뭐 평등하고 반대되는 뭐 우익 자유 이런 느낌이었다면 자기는 거기서 자유롭다. 진짜 나의 자유는 그 과거에 닫힌 자유에서 자유롭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광주에 가는 것까지도 그 같은 맥락. 김상일 평론가의 어떤 평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고 너무 잘했는데 이게 이제 그 결과로도 좋게 저는 나타날 것 같아서 그 뭐 앞으로도 계속 그 참석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약간 아까 말씀 우리 장성철 교수가 하셨듯이 이게 진짜 뭐 자유가 없어서 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은 아직 있거든요. 뭐 약간 대통령께서 좀 마초 같이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서 그거보다는 그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그 당에서 의총의 결의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하고 갔거나 그랬으면 훨씬 모양이 좋지 않았을까. 진정성도 좀 더 있어 보이고.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런 모양을 좀 만들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회자되는 게 김진태 지금 후보잖아요. 강원도 후보가 됐잖아요. 자 문자도 실제로 우리 김은정님께서 김진태 후보 참석해요?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원이 아니니까 강원도지사 그래서 선거해야 돼. 사실은 이 활용 점정은 김진태 후보가 가서 못 들어가더라도 사과하고 올라오거나 앞에서 탁 뭐 무릎이라도 한번 꿇어주면 진짜 그거는 활용 정점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뭐 베스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근데 뭐 굉장히 잘하셨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앞으로 계속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신한국당 시절에는 김무성 대표 같은 분도 광주 뭐가 문제인데 우리 뭐 다 해줘.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뒤 정권이 되면서 우리 이상해졌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백하면 안 된다. 다음에 이제 뭐 정권 재창출을 하건
뭐 정권을 뭐 이제 놓치건 간에 계속 이 흐름이 이어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6월 1일 지방선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 지방선거 때문은 아니다.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강령에요. 5.18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고 이런 것들이 강령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차원의 문제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표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이런 모습 취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참석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팍 그냥 급상승해서 당선권에 들어가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경계심을 무너뜨릴 것 같아요. 호남민들이 쟤네들 우리를 계속 좀 폄하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모욕 주던 애들인데 계속 이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도 되지 않을까? 눈길을 한 번 더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거부감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내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그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뒤따라 주면 훨씬 그럼요.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걸 뭐 서진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데 부적절해. 뭐, 부적절한데 뭐 그렇게들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아니, 그런 이 게 뭐 정치에서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그건 말을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좋은 거는 계속 칭찬을 해주고 더하게 해주는 게 정치 발전이나 국민 국가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이걸 바라보는 속내가 아주 당연히 환영은 하는데 좀 편치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불안하겠죠, 그죠? 네. 왜냐하면 정통적인 지지 기반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 해온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민주당을 더 지지해주지. 잘하기 갑자기 경쟁이 돼야지. 그렇지. 잘하기 경쟁이 되면 민주당을 더 지지해주지. 뭐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불안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예전부터 우리 윤태곤 실장이 이걸로 주목했었는데 사실은 5월달에 민주당 쪽에서는 기념할 큰 날들이 있잖아요. 5.18 당연히 그렇고 그다음에 5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행사라고 어떤 그 당에서 중요한 행사들이 있는 건데 5.18 그렇고 그럼 일주일 정도 지나 5월 23일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예전부터 윤태곤 실장이 그날을 좀 주목했잖아요. 그날 그러면 그날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장관, 수석들 의원 전원 들어가 자 봉화 내려가 이렇게 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국가기념식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정무수석 이제 참석을 할 것이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이제 누군가가 이제 뭐 그쪽 이제 뭐 김태호 의원 같은 분은 이제 PK 지역구에서 또 상징성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식 중심으로 참석하지 않을까? 근데 윤태곤 실장이 네. 그 5월 23일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기념 추도식 그날을 주목했던 이유는 뭐예요? 근데 여러 가지 원래 민주당이 이제 막 기세를 올릴 때 이런 식이었어요. 5월 18일 광주에서 시작해서 5월 23일 그 노 대통령 추모식까지가 일주일간이 그런 이제 뭐 추모 주간. 그리고 또 이제 광주에서 시작해서 김해로 가는. 네. 호남에서 영남으로 가는 이 정치적 상징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집결하고 힘도 모으고 이렇게 기세를 올리는 이제 그런 주간으로 삼았는데 뭐 이번은 대선 패배 직후에서 조금 다운된 분위기인데 이 5월 23일이라는 게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 맞이하는 공식석상에 나오는 그리고 문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대선에서 이기고 참석했다가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오지 않겠다. 나중에 퇴임해서 돌아오겠다라고 맞아요. 하고 또 퇴임 이후에 뭐 잠깐 근황 같은 게 소개되고는 있지만은 공식적인 어떤 우리가 육성은 못 듣고 있잖아요. 그 육성이 이제 나오는 시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참 그게 궁금한 게 그 개통 족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가 이제 민주당의 그렇죠. 이제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내가 그 다음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나 이렇게 되기를 이제 바라겠죠. 네.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의전이라든지 뭐 기념사 같은 데서 그게 되느냐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큰 제사잖아요. 집안 제사에서 절할 때 우리 이제 큰아버지 다음에 이제 뭐 장족하 누구냐 나 절하는 순서 눈치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보면은 물론 이제 집안에서야 다 이제 뭐 사촌 큰형님이 있고 한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간 사람이 절을 먼저 하느냐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흥미로워요. 원래 그럼 이거는 원래 저 친노 진영의 족보로 따지면 앞선 저 학렬은 아닌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제일 성공한 사람이니 그렇죠. 앞서 나가면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어떻게 될 오. 것이냐. 야, 요거 어떻게 되는지 저 25일 저희 다음 방송 25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요 봉화마을 추도식 끝나고 25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야, 윤태근 실장의 예리한 분석입니다. 맞을지 아닐지. 어제 있었던 거 하나만 또 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했거든요. 이거를 누구한테 여쭤볼까? 장성철 교수. 근데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거라고는 다들 그렇게 예상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맞습니다. 민주당도 아마 그렇게 예상했을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가 네. 월요일 날 시정연설에서 협치 강조한 그 다음 날이어가지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노림수가 있었던 거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근데 것 같기도 시기는 하고. 어쩔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월요일까지 인사청문회 재송부를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부터는 언제든지 임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적인 절차가 마련됐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임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와 어제 진짜 역시 한동훈 되게 세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일개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 장관이 현충원 참배하는데 막 중계차가 따라붙어가지고 생중계를 해주고 취임식도 생중계를 해주고 동시 접촉자 6만 명가 그랬어요. SBS 와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역시 차기 차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너무 차기가 되기에는 너무 빨리 붉게 타오르는 거 아닌가? 그러면 노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잘못하면. 우리 김상현 평론가 좀 평가 좀 들어보죠. 일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네. 시기 어제 이제 임명한 그거랑 그 다음에 사실은 장성철 교수도 얘기했지만 장관 대통령이나 총리 취임식도 아니고 장관 취임식에 SBS 유튜브 기준으로 하면은 동시 접속사가 8만 명이랍니다. 8만 명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단한 거죠. 뭘 반영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 일단은 지금 정치가 굉장히 팬덤 정치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각 진영의 어떤 뭐 진영 간에 많이 분리돼 있다. 편이 갈라져 있다. 뭐 이런 게 저는 먼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도를 향한 어떤 정책이나 행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통령에게 광주 가고 이런 거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중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중도가 결국은 결정하게 돼 있다. 근데 옛날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중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중도가 없긴요. 거기에서 중도를 아우르지 않고는 이 국정을 끌고 가거나 수권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중도를 아울러야 됩니다. 강성 지지층이 있더라도 중도를 아울릴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여지가 있는 정책을 가져가야지 자기들만을 위한 정책? 이거는 뭐 결국은 수권은 못 하는 거예요. 정권은 못 잡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광주를 잘했는데 한동훈 장관 임명을 이렇게 뭐 한 거는 좀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론에서도 이겼어요.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났거든요. 한동훈 장관 임명하는 걸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청문회를 너무 참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미 여론은 제가 볼 때는 끝났다고 봐요. 어떻게 공격을 해도 희화된 걸 넘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희화된 걸 넘어설 수 없다. 그걸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대통령의 의지와 의중도 너무 분명하고 거기에 여론까지 업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모양을 조금 더 야당한테 설명하는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져가면서 시기도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저는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말씀하신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중도가
뭐 한동훈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정치적인 충돌의 부분이 있고 전문성의 부분이 있고 도덕성의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언서판이 뭐 뚝 떨어지잖아요. 정말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놓은 것 같은 뭐 옷도 그렇지만 말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 되게 깔끔한 엘리트다.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손들어줬고 정치적인 공방의 부분에서는 청문회에서 그 평가가 이제 확 나타나 버린 거고 도덕성 부분은 계속 논쟁적인데 그럼 뭐 옛날 민주당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독진 개찐이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니까 근데 이제 시기의 문제에서는 5.18이 있고 바이든 미 대통령 방안이 있고 이런 생각하면은 참- 참 미루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 그러면 하는 게 맞다. 좀 다른 맞다라기보다 네. 그때까지밖에 날짜가 없다. 아 우리 이수연님이 끝날 분량 잘린 부분 다시 마무리해 주세요. 1초도 놓칠 수 없다. 야 커피 당첨. 이수연님. 아까 뭐라고 끝냈었죠? 한동훈 몰라? 네, 본인이? 기억이 안 나. 저 한동훈 장관 임명한 게 어제가 이제 김상일 평론가는 어제는 너무 빠르다 그런 그 취지였고 날짜가 따져보면은 그날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뭐 5.18이고 내일 모레 저 바이든 대통령 방한 하잖아요. 그럼 주말이고 그리고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내일부터 선거에.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어제밖에 날짜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하나 장선조 교수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할 때 쭉 중요한 스케줄을 딱 그 앞에다가 해놔요. 그런 다음에 무슨 스케줄이 있으니까 나름 언제 하면 피하고. 좋겠다. 이걸 딱 정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 봐요. 정치에서. 왜냐하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일 아침 신문 타이틀이 뭘까 이거 보고 정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만 길게 문제는 호흡을 하면 포털에서 포털의 일면을 어떻게 알았어. 잘했어요? 네. 그러면은 포털 사이트에 뭐가 그냥 무시하세요. 저기 대문에 걸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걸로 정치를 하면 정치가 되게 조급해지고 조금 길게 전략을 짜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어제뿐이 없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야당과의 협치가 가져올 수 있는 성과가 훨씬 크다. 열매가 과실이 훨씬 크다. 근데 이 그렇게 얘기가 생각해요. 성립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임명 안 할 수도 있어라는 전제가 있어야 아니야. 돼요. 제 얘기는 안 할 수 없죠. 이미 끝났다니까 제가 아까도 그거는 얘기했지만. 전제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런 걸 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원하는 부분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하고 김치찌개 이래 먹자 했더니 가면서. 안 했잖아요. 야당에서. 너무 네. 빠르지. 근데 이제 다른 각도로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한 거 저는 조금 하고 싶은 게 맞아. 이게 이제 지금- 백브리핑. 이거 지금 재밌지. 민주당이 이제 막 검찰 공화국이다. 네. 뭐 검사 출신만 다 쓰냐. 전 그런 우려가 근거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뭐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이 몇 명입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자 이제 오늘 내일까지도 이 뉴스가 많이 나올 건데 뭐 중앙지검장이 누가 되고 벌써부터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검찰국장이 누가 되고. 근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예요. 우리가 뭐 저희도 이런 걸 업으로 아는 사람이지만은 중앙지검 3차장이 누군지 뭐 서울중앙지검 뭐 특수 2부장이 누군지 뭐 수원지검장이 누군지 뭘 알아요? 관심도 없지. 그치. 근데 지난 정부부터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 픽업 때부터 막 무슨 부장검사 자리까지 다 알게 되는 거야. 감찰 조직에서 다. 네, 그걸 이제 깔린 상황에서 한동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건 되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그 권위주의 시대에서부터 이제 군인사. 그 문민정부로 막 넘어갔을 때까지 이런 거거든요. 저도 그때 학생 때도 그런 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수방사령관 누가 됐대더라. 그렇지. 보안사령관 누가 됐다. 심지어 이제 7사단 백마부대는 서울 바로 앞인데 노태우가 나온 7사단장은 누구야? 사람들이 이제 정치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거 되게 관심 많았고 신문에도 그런 군 인사가 되게 크게 났어요. 근데 요즘 그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육군참모총장 이름도 몰라요. 심지어 그때는 육사 몇 기다 기수까지 그렇죠. 다 깼어.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인 거고 한동훈 장관의 앞으로 책무가 있다면은 무관심의 영역으로 돌려놓는 게 책무일 거예요. 맞습니다. 무관심의 영역. 알겠습니다. 야. 근데 100%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나 물어봐도 돼요? 검찰 인사는 검찰 인사 할 거고 뭐 예상도 될 건데 장관 취임하면은 장관 특별보좌관 임명하잖아요. 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뭐 정치권에서도 한 명 오고 뭐 이렇게 당에서도 오고 막 이러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정책부 장관은 어떤 캐릭터, 어떤 유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까나.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에서 상징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저는 좀 궁금하던데. 사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야. 장관 정책 보좌관들 뭐 누굴 쓰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야지 좋은 거긴 하죠. 그렇구나. 윤태곤 실장을 추천합니다. 윤태곤 실장. 네. 그럼 네. 바로 대선 캠프 그렇죠. 만들었다 이렇게 또 이제 기사 뜨죠.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취임사를 저는 잘 읽었는데 거기서 강조된 거 뭐 증권범죄 합수단의 이야기, 인권의 문제, 그 교정 정책에 대한 문제 그런 쪽에 사람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보기에도 좋을 거고 그게.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 근데 한 시성을 가진 남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난 중요한 20일 이번 주 금요일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이제 국회 표결이 있는데 어제 흐름을 보니까 김상현 평론가 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임명하고 네, 그리고 저 박홍근 원내대표가 네, 원내 수석 부대표한테 지시해서 네, 20일 날 인준안 저 처리하는 걸로 국힘에 협상해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흐름대로 보면 20일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만약 한동훈 장관 임명한 걸 보고 야 저는 한덕수 올려 이랬다는 걸로 저는 봐서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도를 아우르는 정치를 해야 돼요. 중도를 따라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강성 지지층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지지자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한테 이해를 구하면서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인준안을 부결시킨다?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에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요. 그 결과가 민주당에 미칠 파장? 그거는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거가 되고 그리고 너무 좀 약간 그 감정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라는 프레임인 거잖아요. 약자 기본적으로 프레임. 야당은. 근데 우리 이렇게 힘이 세. 라고 가면은 오히려 이제 여당이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저 발목 잡는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내일 신문 보고 한 정치 좋지 않다 말씀하셨지만 근데 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 달력을 지금 청취자분들 달력 한번 꺼내 보시고 보면요. 자, 윤태곤 강의가 들어갑니다. 달력을 오늘 꺼내세요. 이제 18일 수요일 5.18이에요. 대통령 이렇게 하고 이제 좋게 갈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도 뭐 할 말 없잖아요.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금요일 20일 날 이제 지금 뭐 표결을 하니 많이 하는데 그날 저녁 늦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와요. 네. 그럼 21일 날 아마 한미 정상회담 뭐 한다는 것 같은데. 주말에. 그러면은 이제 신문에서 한미 정상회담, 발목 잡는 야당, 뭐 한덕수 부결 딱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당 후보들은 이거 보십시오라고 이제 하고 다닐 거고 야당 후보들은 오히려 우리 지금 정책으로 이야기합시다. 일꾼 뽑는 선거에 왜 정치 이야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야. 수세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어제 한준호 선대위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결 쪽으로 입장을 모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아니, 어제 오영환 대변인 발표도 좀 강한 발표가 나와요. 아주 엄청나게 강한 표현을 많이 그러니까 쓰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라고 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질 않기를 바라야죠.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너무 높고 저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는 빨리 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 전에 그럼 윤태곤 시장 예상부터 민주당 부결시킨다 가결한다. 지금 분위기면은 진짜 박홍근 원내대표가 강하게 그립을 잡아서 찬성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 가결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의원들이 지금 그 지지층 이거 압박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인 건데 근데 정호영 후보자까지 제가 연결시켜서 말하면은 자, 지금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한덕수 부고의식심 정호영 임명 강행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은 한덕수 후보자가 가결되면은 당연하게 교체. 한덕수 만약 부결된다.
그래도 교체. 저들은 저렇게 나오지만은 우리는 국민의 민심을 보겠습니다라는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럼 민주당 더 곤란해지는 거죠. 우리가 부결시키니까 이렇게 정호영 강행한다. 그럼 계속 이제 이걸 이어갈 수 있잖아요. 공방을. 근데 그렇게 되면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네. 저거 부결되면요. 굉장히 선거에 악영향이지만 한덕수 저는 총리 저는 저거를 지금 부결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를 좀 오래 한 중진들은요. 네. 이거를 부결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만나본 중진들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태로 만약에 야당이 지도부가 이렇게 끌고 가다가 부결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은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강성 지지층은 이거 반대 투표 안 한 사람 찾아내 색출해 막 이렇게 되고. 무기명도 어떻게 색출해?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뭐 대충 막 이렇게 막 유추해가지고 평소 발언 보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걸로 다 네티즌 수사대가 막 동원돼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야당의 리더십은 일대 혼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성철 교수 예상. 이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무기명 투표를 하니까 저는 반발표가 나올 수 있어서 그렇지. 김상일 특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후폭풍이 상당히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퇴를 해야죠. 본인이 사퇴를 하든지 대통령께서 지명 처리를 해야지 이걸 자꾸 지연시키는 거는 국민의힘에도 상당히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정호영 후보자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임명한다. 네. 빼는데 예를 들면 금요일 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그 전에 뺀다. 네. 아니면 그 이후에 뺀다. 어느 것 같아요? 그 전에 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일이나 뭐 오늘 예를 들면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합리적으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분들에게 명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20일 날 본회의 전에 정호용 이분을 좀 사퇴시키지 않을까. 아직까지 임명 안 한 거 보세요. 이거는 결국에는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네가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지명 처리할게라는 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우리가 의견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견하고 달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이건 우리가 못 맞췄다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야, 재밌네요. 야, 우리 금요일, 토요일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통과 여부, 그 다음에 정호영 후보자 거취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오늘 마지막 주제는 요겁니다. 요거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죠. 지금 무소속 후보인데 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강용석 후보와 통화했네 마네 하는 거, 요 이제 사실관계 나와 있는 것만 윤 실장이 먼저 정리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 강용석 후보가 어디 인터뷰에서 당선인 시절에 나 전화 와가지고 왜 뭐 김은혜랑 싸우냐, 김동연랑 싸워야지 정도만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뭐 통화하는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뭐 포석이 있는 거겠죠.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있는 거겠죠. 김은혜 후보를 향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와 선거 개입이다 강하게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대통령실에서 단호하게 전혀 그런 일 없다. 뭐 있으면은 이제 뭐 열어라, 공개해라, 통화 기록을. 그걸 이제 뭐 관계자 발로도 아니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이크 잡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로 봐요. 그러니까 뭐 진실이 뭔지를 떠나가지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당 지지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우리 뭐 이거 아니야. 라는 선을 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입이 아닌 개입을 통한 불개입을 통한 영향력 행사는 분명히 되는 거예요. 불개입을 통한 영향력, 그렇죠. 시그널. 그렇구나. 근데 강용석 변호사는 아마 최근 보도 보니까 통화한 거 맞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더라고. 저는 한발빼는 강용석 딜레마? 딜레마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요. 저는 이분은 정치 공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냥 장사하세요, 장사. 그리고 그 장사도 굉장히 안 좋은 장사예요. 이게 어떤 장사냐면 혐오의 정치,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팔아먹는 장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 저 뭐 이런 분이 그냥 계속 장사나 하고 계셔야지. 뭐 선거로 들어온다?
선거의 수준이 정치 문화가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어쨌든 지지도가 어쨌든 나오니까 네. 뭐 일부 여론조사 뭐 5% 넘는 거 있어서 뭐 저 TV 토론 나왔다고 하고 최근 SBS 공중파 3사에서는 5% 미만으로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이 표차 생각하면 김동연 후보하고 김은혜 후보 요거를 단일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우리가 입장에서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봐왔던 단일화의 형식의 단일화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가 제기했던 것처럼 세 번의 뭐 TV 토론 그다음에 여론조사 해가지고 단일화합시다. 이거는 김은혜 후보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만 봐도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거는 강용석 후보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의한 거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대략 27일 전에 강용석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결국에는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7일, 28일이 사전 투표 날입니다. 그 전에 사퇴를 해야지 만약에 강용석 후보가 완주를 했어. 그래가지고 김은혜 후보가 딱 강용석 후보가 얻은 표만큼 졌어. 김동연 후보한테. 그래서 경기도지사직을 뺏겼어. 그러면은 강용석 후보 보수파 진영에서 완전히 이건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크게 비판받고 욕먹고 매도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위험을 강용석 후보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국민의힘에서 물밑으로 뭘 제안해서 그걸 받고 자진 사퇴가 아니라 본인이 야 이렇게 하다가 나 큰일 나겠는데 하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사퇴하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강용석은 그냥 고사시키면 돼요.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아주 완전 강용석의 진짜 찐 팬들 외에는 사표 방지 심리에 의해서 김은혜 후보 쪽으로 돌아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윤종호 씨 뭐 강용석 후보가 뭔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이제 명분과 실리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원래 뭐 선거 때는 뭐 한 표가 뭐 귀하니까 뭐 어쩌라 저쩌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김은혜 후보 주위에서. 근데 보세요. 지금 민주당도 장외 셀럽들 때문에 되게 힘든 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장외 셀럽.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교하면은 양쪽 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용석 후보가 이제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가혜연이한테 통해서 막 민주당 공격도 많이 하고 그때는 이제 속으로 웃고 박수 쳤겠지. 하지만 지금 집권한 상황에서 이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은 지금이야. 정권 초고 대통령도 세고 그럴 때니까 뭐 큰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점점 안 좋아질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강용석 후보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어요.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아니 저는 사실 안 했다고 하니까 안 했다는데. 안 했다는데 본인이 어쨌든 통화했다고 하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것 자체가 했든 안 했든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4차 세 분은 강용석 후보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조심해야 돼요. 우리 고소당할지 몰라. 또 우리 가로세로 연구에서만 우리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 세 분의 얘기는 고사 작전이 맞다라는 거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보세요. 저는 이런 선거 말씀을 이기려면?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정치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자꾸. 네? 멋있다. 네?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누굴 보고 정치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이기면은 아무거나 해도 다 정당화가 되는 겁니까? 전 거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좀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를 해달라. 그리고 민주당도 조금 정신을 좀 차려달라. 이런 말씀을 저는 간곡하게 드려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일찍 등판시킨 거는 상당히 저는 실수라고 봐요. 강성 지지층들 아주 격렬한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으로 외연 확대가 이번 지방선거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김상할 평론가한테 요거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제일 유력합니까 당내에서? 그러니까요. 이것도 참 좀 아까 제가 얘기한 강성 지지층과 굉장히 연동되는 거예요. 이게. 당원 투표하자는 얘기도 아니 사실상 이제 당원 투표가 아니라 이제 그 당원 투표에 준하는 민주당 의원들 투표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부터 강성 지지층의
기대는 선거운동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국회의장직을 왜 무소속으로 했을까요? 이런 취지를 생각한다면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자꾸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싶고. 김상희 특보님 말씀이 아주 주옥 같아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뛰어드는 분들 있잖아요. 지방선거나 이런 데 도전했다가 이런 분들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마지막 얘기하는데 옆에 윤태곤 실장하고 장선조 교수가 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여의도 타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상일 평론가 장성조 교수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